얘들아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나머지 정리 얘기까지 해줬는데 결국엔 다 다항식의 나눗셈 관련된 것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은 그냥 두 다항식을 나누면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 우리가 어떤 다항식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자, 차수 자체가 B가 더 큰 상태, 누구보다? R보다 더 큰 상태, 요 식을 만들자가 목표가 된 거야. 다시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해서 이렇게 곱과 합으로 표현된 식이 있다면, 여기 차수 조건을 B를 더 크게 만들어주면 결국에 나눗셈의 의미가 된다. 요거에다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구한다? 그냥 그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한다. 뭐 요 정도까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 보면 그 1-6의 연습 문제 첫 번째 거 보면, 자, fx를 x-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나와 있고, 지금 여기서 나머지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나머지 정리 얘기를 쓰면 안 되고 요 얘기를 써줘야 돼. 위에 있는 거 나눗셈의 무슨 식? 항등식. 그래서 이 식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조건 자체는 f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와가지고 여기 있는 x 곱하기 fx 더하기 5 있지. 다시 x 곱하기 fx 더하기 5라는 친구를 x-1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 형태로 써주겠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친구를, 자, x-1 곱하기 뭐 네모 그 다음에 더하기 세모꼴로 써줄 건데, 얘들아 x-1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할까? 상수항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더해지는 친구는 뭐 차수가 높은 식이면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는 상수항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x 곱하기 fx 더하기 5라는 거의 정보가 위에 나와 있지. 그럼 이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자, x 곱하기 fx 더하기 5라는 친구를 내가 위에 있는 거에다가 x를 곱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요 x-1을 앞에다가 써줄게. 그 다음에 qx 그리고 더하기 rx 그 다음에 더하기 5 이렇게 써줬어.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봤을 때, 아, 여기 x-1이 곱해져 있고 뒤에 무언가가 있고, 아, 무언가가 더해져 있구나. 위에 있는 x-1 곱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꼴로 써준 게 맞을까? 얘들아 이거 맞을까? 왜? 그렇지, x 차수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숫자 나눗셈 할 때 이런 걸 좀 했었거든. 잘 봐봐. 64는 3 곱하기 20 더하기 4. 얘들아 이렇게 썼을 때 식이 맞을까? 이 등식이 맞아? 등식은 맞습니다. 등식은 맞아요. 요 등식 맞아. 아, 3 곱하기 20은 60이고 거기다 4 더하면 64가 되잖아. 근데 얘를 보고 내가 64를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20이고 나머지가 4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이 뒤에 있는 4라는 숫자가 어때서?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요 4라는 숫자를 3 곱하기 1 더하기 1로 나눠줘야 되지. 4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눠준 거야. 그때 몫을 1, 나머지를 1이라고 써준 거고, 여기에서 이런 작업이 들어가. 아, 여기 앞에 3,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으로 인수분해 해주고 20 더하기 1에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지. 자, 이렇게 여기에서 썼던 작업을 이 밑에서도 쓸 거고, 그 적용 대상은 누구? rx 플러스 5야. 알겠지? 그래서 요 rx 플러스 5라는 친구를 이렇게 써줄게. 자, x-1로 추가로 나눠주면 여기 r이라는 친구가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등식이 똑같아지려면 일단은 1차항은 똑같지. rx로 똑같지. 근데 여기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r이고 여기서 상수항은 5잖아. 그래서 r 플러스 5라고 써주셔야 돼요.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요 rx 플러스 5라는 친구를 x 마이너스 1 곱하기 r 더하기 r 플러스 5로 바꿔준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rx 더하기 5라는 친구를 x 마이너스 1 곱하기 뭐 더하기 이렇게 바꿔준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거는 최고차항부터 맞춰줘야 되니까 r이라는 친구가 들어가 준 거고 1차항 개수가 맞았으니까 이제 상수항 건들 차례 r 플러스 5 이렇게 써준 겁니다. 알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이어서 요 식을 이렇게 써줄게. 아 여기가 x-1 곱하기 x qx 더하기 x-1에 r 더하기 r 플러스 5 이렇게 써줬으면 아까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3, 3이 똑같이 박혀져 있잖아. 여기 x-1과 여기 x-1이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x-1 곱하기 xqx 더하기 r 그 다음에 더하기 r 플러스 5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요 친구가 뭐가 되는 거고 몫이 되는 거고 요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됩니다. 얘들아 이해되셨나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조금만 해주세요. 정리하면서 자, 요런 내용들도 잘 가져가 주세요. 그 처음에 요렇게 식의 형태를 만든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요 숫자 나눗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문제를 풀었거든. 자 기본 4-5번부터 4-5번도 숫자 나눗셈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겁니다. 저 이수로 출석 체크했지. 얘들아 정리가 다 되셨으면 다음 문제도 한 번씩 풀어주세요. 풀어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얘들아 이제 시작할 테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필기하는 속도가 좀 느리다 싶으면 적으면서 들어주시고. 자, 다음 거 보면 지금 7을 3으로 나눴을 때 자, 몫은 따로 안 궁금하고 나머지가 궁금해. 그럼 7을 3으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몇일까? 나머지 1입니다. 7을 3으로 나눠주시면 나머지가 1이고, 그 다음에 7에다가 3의 배수를 더했어. 7에다가 뭐의 배수를 더했다고? 3의 배수를 더한 상태야. 그러면 7 더하기 3 배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뭘까? 똑같이 1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나눗셈이라는 거는 뺄셈을 여러 번 한다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럼 봐봐. 7에서 3을 최대 몇 번까지 뺄 수 있어? 2번까지 뺄 수 있습니다. 최대 2번까지 뺄 수 있고 1이 남았을 때는 더 이상 못 빼지. 그럼 봐봐. 7 더하기 3n이야. 그러면 3을 7에서 더 빼줘. 7에서 2번 빼주고 나서 그 다음에 3n에서 추가로 몇 번 더 뺄 수 있는 거야? n번 더 뺄 수 있어. 그래서 몫은 얘보다 n이 더 커지겠지만 궁금하지 않고 어쨌든 나머지가 몇이라는 사실? 1이라는 사실.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얻을 수가 있어. 아, 원래 나눗셈식이 있었고 여기 처음 숫자에다가 그 나누려는 수의 배수를 곱해서 더해주면 나머지는 그냥 계속 같아지는구나. 왜? 나눗셈의 그 본질은 뭐야? 뺄셈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항식이 있어.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눴을 때 몫이 Q라고 돼 있지. 그러면 A라는 다항식에다가 그 B 있지. B를 한번 빼주는 거야. 계속 빼주다가 차수를 올려서 곱해준 다음에 빼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를 X-1로 나눠줄 거야. 그럼 X-1에다가 최고차항 계수부터 빼려면 여기에다가 X제곱을 곱해서 빼주고 그 다음에 X-1에다가 여기 3X를 곱해서 빼주고 그 다음에 2X를 곱해서 2를 곱해서 빼주고 이 작업을 계속 하자라는 느낌이 알겠지? 그래서 나눗셈은 결국에 뺄셈을 여러 번 하는 작업을 줄여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잘 봐봐. 자, A라는 다항식이 B 곱하기 C 더하기 D라고 돼 있는 상태야. 얘를 C로 나눌 거야. 그러면 A도 그렇고 D도 그렇고 잠깐만. 왜 계속 이상하게 쓰지? 여기 좀 넓은 데다가 쓸게. 자, 봐봐. AX라는 다항식이 BX 곱하기 CX 더하기 DX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봐봐. 내가 AX를 CX로 나눌 거야. 그 다음에 이 DX를 CX로 나눌 거야. 다시 AX를 CX로 나누고 DX를 CX로 나눌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얘랑 똑같은 일이 생겨. 뭐냐면 DX를 CX로 나눴을 때 내가 나머지를 RX라고 한다면 AX를 CX로 나눴을 때도 사실 여기에서 나눗셈 계산 들어간 거랑 같잖아. 앞에 CX에 무언가가 곱해져 있는 식이 있지. 여기서는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고 뒤에 있는 나머지를 그대로 들고 간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얘도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RX가 된다는 뜻이야. 얘들아 여기 이해됐니? 자, 우리가 어떤 숫자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돼 있어. 그럼 그 숫자에다가 3의 배수를 더해도 그 나머지는 똑같이 유지가 돼. 그러면 여기 다항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dx를 c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야. 그러면 dx에다가 cx에 무언가를 곱한 거를 더했어도 나눴을 때 나머지는 똑같다고. 이유가 뭐라고? 나눗셈은 무슨 연산을 여러 번 하는 거니까, 뺄셈 연산을 여러 번 하는 거니까 우리 나머지 관점에서는
사실 그거의 배수를 더해줬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 fx를 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지. 얘들아, 이거 몇 차식이야? 3차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a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 fx는 x-1의 제곱, 그 다음에 x-3 qx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일단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잘 봐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x-1이라고 했지. 근데 fx는 x-1의 제곱 곱하기 무언가가 있는 식에다가 추가로 무언가가 더해져 있는 식의 형태로 잘려. 그럼 이거는 x-1의 제곱의 배수 아니야? 어차피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x-1의 제곱을 계속 뺄셈 계산을 해. 계속 뺄셈 계산을 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어떻게 돼?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뭐가 생기는 거야? 나머지 2x-1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f 나누기 x-1 제곱의 나머지와 a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나누기 x-1의 제곱 나머지랑 같습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a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있지? 이 친구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는 2x-1이래.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봐봐. 이거랑 1차는 식이어야 돼. 그러면 지우야, 여기 뭐가 곱해져야 될까? 얘랑 얘가 서로 같으려면 아까 무슨 차수부터 봤지? 아까 몇 차부터 봤어? 얘를 얘로 고치겠다고. 몇 차부터 봤어? 차수. 얘 여기가 없었어. 여기가 왜 R이 들어갔을까? 몇 차 항을 비교했으니까?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갔지? R이 들어갔지. 그럼 얘도 몇 차부터 비교해줘야 돼? 얘도 1차부터 비교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차수가 다르잖아, 식이. 1차는 제일 높은 차수야. 여기서 1차는 제일 높은 차수라고. 그럼 여기서 몇 차? 제일 높은 차수가 몇 차냐고, 여기 식에서. 여기서 제일 높은 차수의 항이 몇 차 항이야? 그럼 여기도 몇 차 항을 비교해줘야 돼? 그럼 여기 2차 항의 개수가 몇 차?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다항식이 만들어져. 이쪽에다가 쓸게. 자, fx를 x-1의 제곱, 그 다음에 x-3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a의 x-1의 제곱 더하기 2x-1이라고 써줄게.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아까 썼던 거 그대로 쓴 건데? 그럼 여기에서 봐봐. 우리 처음에 나와 있고 한 번도 안 쓴 조건이 있습니다. 자,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래. 요거 가지고 식 하나 만들어 볼게. f 몇은 1일까? 그렇지. f3은 1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3 대입해주면 f3은 여기서부터 다 날아가고 3 대입해주니까 몇 차? 4a
알겠지? 그래서 A는 얘가 몇이었으니까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답은 마이너스 x의 제곱, 여기 플러스 2x 될 거고 4x 더해진 상태에서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까지. 얘가 나머지 알겠지? 얘들아,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면 fx를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항등식 작성을 할게. fx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qx, 그 다음 나머지 4x 플러스 3까지 써주시고, 자, 일단 여기서 멈추세요. 뭐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밑으로 가시면 1번 문제에서 얘들아 몇 차로 나누고 있어? 1차로 나누고 나머지를 구하래. 아, 그러면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인 x는 몇을? 1을 여기다가 대입하자고, 즉 f2라고. 알겠지? 식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건 간에 그냥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식의 형태가 그냥 fx가 아니라 f의 2x라고 좀 바뀌어져 있지. 그냥 다 필요 없고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 있잖아, 대입하자고. 식의 형태가 이상하게 생겼더라도 1차식으로 나눴어. 나머지 궁금해? 아, 그러면 그냥 f 뭐를 구하자고. 아니, x 몇을 대입하자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고. 그래서 뭐를 구하자고? f1을 구하자고. 얘들아, 이해됐니? 식의 형태가 뭐 어떻게 생겼든 그냥 1차식을 몇으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값을 뭐 하자고? 대입하자고. 다시 한 번 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할 때는 뭐가 됐던 간에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대입하자고. 그래서 위에 있는 거에서 바로 f1이 몇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 7. f2는 11. 그래서 이거 11이고 이거는 7이 답입니다. 알겠지? 연습 문제 4-8이 가장 간단했었고, 요것도 다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얘들아, 이해됐니? 얘들아, RPM 한번 꺼내볼래? RPM? 뭐야 이거? 여기 그냥 있었어? 얘들아, 25쪽 피세요. RPM 25쪽. 25쪽에
150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150번 노트에다가 푸셔야 됩니다. 노트에다가. 친구.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항상 문제를 풀 때, 처음 보는 문제를 풀 때는 구하는 게 뭔지 보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를 구해야 돼. 근데 몇 차로 나눈? 3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 주셔야 되고, 요 나머지를 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형태로 쓸 수 있는 거 기억을 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나한테 7이라는 숫자가 있어.
7 나누기 3은 몫이 뭔지는 궁금하지 않고 나머지는 몇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자 37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눌 거야. 그럼 봐봐. 나눗셈 계산할 때 이렇게 해도 돼. 37에서 그냥 30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눠도 괜찮습니다. 왜? 나눗셈의 본질이 뭐라고 했지? 뺄셈을 여러 번 하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봐봐. 그래서 fx라는 다항식 있잖아. 요거를 자 x 제곱 플러스 1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뺐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 자체가 자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야지 2x가 돼? x분의 뭐 2? 이런 거? 불가능하잖아. x분의 2는 다항식이 아니니까 더 이상 나눗셈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얘가 나머지가 1인 이유? 3에다가 뭐를 곱해야지 1이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 알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3의 배수인 30 떼고 나서 그냥 나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는 1이구나 써도 돼. 혹은 397이라는 이런 숫자 또한 어차피 3의 배수 93의 배수 그래서 그냥 나머지 1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알겠지? 그럼 봐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친구 있잖아. 밑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써볼게. fx를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써놓은 상황이지. 그러면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건데 이걸로 나눌 건데 차라리 fx 말고 fx랑 똑같이 생긴 요쪽에 있는 요 식을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눠도 되지 않겠냐고. 그치? 그럼 이걸로 나누는 과정에서 잠깐만 중간에 qx를 안 썼네. 잠깐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에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건데 x제곱 플러스 1의 배수가 들어있는 이 부분을 날리고 이 부분만 얘로 나눠도 괜찮지 않겠냐고. 그럼 나머지가 똑같지 않겠냐고. 알겠지? 우리는 나머지만 관찰하는 거잖아. 자,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이만큼을 곱해서 빼버리면 여기서 나머지가 안 생겨. 여기서는 나머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머지가 생기는 거야? 이 뒤에서 나머지가 생기는 거라고.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 뒤에서 나머지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니까 결론은 이거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친구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고 좀 이따 구하면 될 일이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써볼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네모 더하기 2x 플러스 3이야. 자, 지우야 한 번만 더 해볼게. 좌우변이 완전히 동일해야 돼. 좌변 몇 차식이야? 그럼 우변도 몇 차식?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될 거는 차수 다음에는 뭐의 개수? 그렇지. 여기 x제곱의 개수 몇 차? 여기 x제곱의 개수. 다른 친구들 여기 몇 차야 나연아? 이거 x제곱의 개수가 몇 차? 1이지. 그럼 여기 뭐가 곱해줘야 돼? a가 곱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니? 알겠지? 아까 rx 있었던 것도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알겠지?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면 이제 원래 처음에 미지수가 몇 개였니? 3개. 한 개로 줄었지. 마지막 남은 조건 요거 x-2로 나눴을 때 뭐? 나머지. 저거 뭐 써줘야 돼? 무슨 정리 써줘야 돼 여기서?
그렇지, 나머지 정리. 자, 예준아, 나머지 정리. 그렇지. F2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나머지를 좀 이렇게 바꿔줬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결국에는 fx라는 친구가 x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x-2의 qx에다가 나머지를 처음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뒀는데 여기처럼 a의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x 플러스 3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 x에다가 몇을 대입하자고 2를 대입하시면 f2는 자, 이만큼 싹 다 사라지고 여기에 2 대입했으니까 5a 그 다음에 7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2라는 거를 이용을 해주시면 a는 몇 차?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의 x의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2x 플러스 3을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2x 더하기 2까지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여기 내가 공간을 좀 비워뒀거든. 여기다가 뭘 써줄 거냐면 너네가 어떻게 했을까를 좀 써줄게. 얘들아 잘 봐봐. 요 문제 말고 아까 정석책에 있는 경우는 정석책 어딨지? x-1의 제곱으로 나눠줬었거든.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했을 거야. 어쨌든 fx가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을 써놓고 나머지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f2가 여기 2인데 왜 3이라고 썼지? f2가 몇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야? 2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이거고 그 다음 위쪽에서 fx는 x제곱 플러스 1에 q'이라고 쓸게. 구분짓기 위해서 2x 플러스 3이구나. 이건 정리 안 해도 돼. 그래서 2는 2니까 여기다가 그냥 2 집어넣어서 a, b, c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봤을 거고 그 다음 여기에는 뭔가 대입을 뭘 해야 될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을 거거든. 알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거였어. 여기가 아까 정석책 문제였을 때는 x-1의 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x-1의 제곱으로 나눴었을 때거든. 그럼 너네가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딱이네. f1은 5고 f2는 2구나. 1 대입해보고 2 대입해봤는데 문자는 미지수는 a, b, c로 3개가 있었지만 식은 2개밖에 나오지 않아서 답이 안 나왔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제는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푸셔야지 답이 나옵니다. 알겠지? 나눗셈의 본질인 뺄셈을 이용해서. 알겠지?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얘들아 다 계백문 한번 꺼내주세요. 계백문.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마무리 해주시고 계백문 꺼내주세요.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 좀 써주세요. 인수정리 fx가 여기 그 당구장 표시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단원은 안 바뀌었으니까. 이제부터 그 계백문에 요거 인수정리 부분만 정리하면 우리 4단원까지는 끝이에요. 그리고 5, 6단원을 오늘 한 번에 다 나갈 건데 미리 얘기하면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좀 딥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한 10분에서 20분 사이로 넘길 겁니다. 그리고 복소수 단원까지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연필을 내려두셔도 돼요. 그 나눗셈 항등식 이런 건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인수정리만 써두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보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1번에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나머지가 몇이라는 소리일까? 그치,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고 여기에서 내가 나눗셈에 항등식을 작성을 해보면 항등식을 작성을 해주면 fx는 x-a에 qx까지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두 가지를 볼 거야. 자, 첫 번째는 요 x-a라는 친구 있지. x-a라는 친구. 그냥 x-a로 나눴다를 넘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x-a는 fx의 인수야. 동의할 수 있니? x-a는 fx의 인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는 a를 대입하면 fa는 0이 된다라는 사실이야.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지. 자, 우리가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진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항등식 작성까지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x에다가 a를 대입했더니 fa가 0이 된다야.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 결론은 자, 어떤 다항식 fx에 x는 a를 대입할 거야. 그랬더니 fa가 0이 이면 결과적으로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야. 알겠지? 자, 왜 a를 대입했을 때 시계값이 0이 되는지를 봐야 돼. 그걸 생각을 해야 돼. 다시 fx라는 다항식이 있어. 나한테 f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a를 대입했더니 시계값이 0이 된대. 이유는 x-a가 곱해져 있기 때문이야. 자,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 얘들아 잘 봐봐. 2차 방정식이 있어. 우리 3학년 1학기 내용 할 거거든. 얘들아 2차 방정식이 있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표현할 때 px는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거든. x에 대한 다항식은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잖아. 그럼 여기에서 봐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3과 6이었어. 그럼 너는 2차 방정식 작성할 때 어떻게 해? x-3 곱하기 x-6은 0이다 이렇게 작성을 했지. 기억나니? 왜 이렇게 작성했을까? 3을 대입해서 0이 되니까. 6을 대입해서 0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봐봐. px에다가 3을 넣었더니 0이 되는 거잖아. x-3을 인수로 갖는 거 아니야? 6을 대입했더니 0이 됐잖아. x-6을 인수로 갖는 거 아니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미 배웠던 거를 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알겠지? 인수정리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그냥 이미 알고 있었어.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 자,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있었어. 2차 함수가. 자,
이거 최고 x 제곱계수가 이건 지금껏 쓰는 거 아니야? x 제곱계수가 1인 상태야. 근데 여기에서 x 절편을 보니까 마이너스 2와 3이었대. 그럼 우리 식 작성할 때 y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니? 왜? x 절편이 뭐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지. 3을 x에다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지. f 마이너스 2가 0이 되려면 x 플러스 1을 곱해놨어야 돼. 그 다음에 f3이 0이 되려면 x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었어야 돼. 이미 우리는 그냥 쓰던 거야. 알겠지? 인수정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고 쓰던 건데 그냥 인수정리라고 새롭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아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럼 봐봐. 지금 fx가 뭐 되어 있는 거야? 이 식 보면, 이쪽 식 보면 인수분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정리라는 친구는 실제로 차수가 높은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 써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볼게. 얘들아, 정리할 시간 뭐 좀 이따가 줄 거니까 지금은 그냥 편하게 한번 보세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번 게 좀 많이 어려웠었지 오늘은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는 예시에서 좀 출발을 할게. x 세제곱 얘들아, 내가 요 다항식을 px라고 할 거고 요 px라는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거거든.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자, 내가 p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 p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시계값이 몇이 돼? 마이너스 1 더하기 7 마이너스 6 해서 몇이야? 0. 그러면 지하나 요거 가지고 인수정리 한번 얘기해볼까? px는 누구를 요게 공식이 알겠지? 아니, px는 누구? 그렇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야. 인수로 갖는다는 거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p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qx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qx 구하기가 돼. 예를 들면 qx 어떻게 구할까? qx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qx는 어떻게 구할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는 방법. 조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지? 조립제법 알겠지? qx 구하기. qx는 뭐라고?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야. 괄호하고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라고 합니다. 자, 뭐 이용한다고? 조립제법. 그래서 순서대로 1, 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써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써준 다음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6, 6하고 0까지 써주면 결론은 px가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 있지. 여기까지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너희가 좀 궁금할 만한 사항이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1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요게 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너네가 여기서 좀 궁금할 만한 상황, 마이너스 1 도대체 어떻게 생각한 거야? 왜 갑자기 마이너스 1이 튀어나왔지? 이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찍었어요. 알겠지? 찍었어. 진짜로. 그냥 숫자를 그냥 하나씩 넣어보면 됩니다. 1 넣어봤더니 안 돼.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돼. 끝. 알겠지? 우리가 어떤 식에다가 무언가 문자를 대입함에 있어서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숫자가 몇이야?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뭐 0 같은 거는 넣을 가치도 없고. 얘들아 봐봐. 내가 질문 하나만 할게. 0을 대입했더니 시계값이 0이 됐어. 그럼 누구를 인수로 갖는 걸까? 0을 인수로 갖는다고? 0을 인수로 갖는 거는 식이 0이라는 거 아니야? 인수는 곱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식에 0이 곱해져 있어? 0을 대입했더니 시계값이 0이 됐어. 그럼 원래 그 식은 누구를 인수로 가질까? 재현아, 누구를 인수로 가질까? 생각해봐. 식에 뭐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0을 대입해서 0이 될까? 어떤 1차 식에 0을 대입해야지 그 시계값이 0이 될까? 자, 정답은 X입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0을 대입했다고 했지. A자리에 0, F0이 0이야. 그러면 fx는 x-0, 즉 x를 인수로 갖는다고. 알겠지? 공식처럼 써주시면 돼요. 내가 저번 시간에 계속 그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자체가 공식이야. 공식이 뭐냐면 그 문자로 뚫려져 있고 거기 문자에다가 대입해 주는 걸 공식이라고 불러. 알겠지? 우리가 그냥 공식이라고 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뭐 더하기 뭐랑 뭐를 더하고 뭘 곱해가지고 뭐가 나온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이 돼 있고 여기에 문자가 있으며 그 문자에다가 특정 숫자를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되는 거를 공식이라고 불러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둘게. CF 여기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 구하기. 얘는 첫 번째 수단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적당히 뭐 해봐? 대입해서 찾기야. 적당히 대입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상황이 있어. 자,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한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 약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요 얘기는 조금 다른 문제로 할 테니까 일단은 정리만 해주세요. 알겠지? 안 될 때 플러스 마이너스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써줄 건데 좀 이따가 한번 보여줄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일단 요 내용을 다 정리를 해주십시오.